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신유물론, 특히 객체지향 존재론, Object Oriented Ontology와 관련된 현대 철학적 흐름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시차적 관점, The Parallax View와 헤겔 레스토랑과 라칸 카페. 원래 제목은 Less Than Nothing Hegel and the Shadow of Dialectical Materialism입니다만 여기에서 신유물론에 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시차적 관점에서는 신유물론의 주체의 역할과 사회적 맥락의 부재를 중심으로 비판합니다. 곧 신유물론이 물질과 존재의 독립적 존재를 강조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 인간 주체와 그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시잭의 말입니다. 새로운 물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질을 고유한 존재로 해석하려는 시도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물질 간의 구분을 지우려는 위험을 내포한다. 그들은 인간을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인간의 독특한 존재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곧 신유물론이 물질을 주체와 분리된 고립된 객체로 보는 경향을 꼬집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유물론적 접근은 인간 주체의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상징적 맥락을 무시하고 물질을 객체로만 바라보려 하는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지적입니다. 사실 신유물론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간의 의도, 행위, 담론에 관련된 경험과 기표, 표상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결국 인간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귀결된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이렇게 지적은 시차적 관점에서 신유물론을 비판하는데 특히 물질의 자율성에 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령 객체지향 존재론 입장에서 물질이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지적은 이 주장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자율적이고 고립된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 인간 사회의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를 무시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적에 따르면 변증법적 유물론이 인간 주체와 비인간 세계, 곧 물질, 객체 등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반면 신유물론은 비인간 객체들을 그 자체로 자율적인 존재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은 해결적 변증법과 라칸적 반복을 결합하여 역사를 선형적이 아니라 반복과 차이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단순히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지적의 철학적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 혁명이나 사회적 혁신이 발생하고 난 후에도 다시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는 결국 새로운 전개와 결합되어 더 깊은 수준의 이해나 해결로 나아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은 신유물론자들이 인간 주체와 그 사회적, 역사적 조건과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오히려 인간 주체와 물질적 세계의 관계가 변증법적인 사고를 통해 상호작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캐런 버라드가 양자역학의 얽힘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은 물질과 존재를 이해할 때 인간적 경험과 현실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헤겔 레스토랑 라칸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말로는 두 권으로 나누어 출판되었는데 라칸을 통해 묻고 헤겔이 답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헤겔에 관한 부분, 헤겔 레스토랑과 헤겔의 반복으로서 라칸에 관한 부분, 라칸 카페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헤겔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겔을 반복하는 것입니다만 라칸을 통해 헤겔을 읽고 헤겔을 통해 라칸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변증법, 역사 철학, 유물론 등 그동안 방치되었거나 외면되어 온 주제를 라칸의 정신 분석을 결합하여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는 것은 라칸의 옷을 입은 헤겔입니다. 아무튼 지적에 따르면 신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에서 물질은 단순히 객체로 고립되지 않고 그 안에서 반대와 모순을 통해 변증법적인 발전을 이루며 이 과정을 통해 존재가 의미를 부여받고 전개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유물론은 이러한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경시하고 물질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로 다룹니다. 따라서 지적은 신유물론의 이러한 점을 비판하며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 물질과 주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도 객체지향 존재론이 객체를 고립된 실체로 다루는 점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이것은 지적이 객체지향 존재론을 오독한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지젝은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객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젝에 따르면 객체들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물질적, 사회적 관계를 간과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젝은 신유물론의 존재론이 사변성을 띠고 있음에 관해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신유물론이 물질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 결과로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젝은 신유물론이 물질적 현실을 사변적 존재론으로 간주하여 이론적 논의에서 현실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배제하는 경향을 비판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간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젝의 신유물론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유물론은 주체와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다. 따라서 지젝은 인간 주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변증법적 유물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신유물론은 과도하게 객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신유물론이 물질을 고립된 객체로 다루어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지젝은 객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객체들 간의 관계를 무시하는 신유물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유물론은 들레즈가 스피노자를 다시 읽으며 그를 신유물론자로 호명한 것에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해 물질을 단순한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실체로 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물질 개념을 재구성한 것이죠. 특히 차이와 반복에서 들레즈는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차이와 반복을 부각시키고 존재의 본질이 변화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신유물론도 물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고는 봅니다. 들레즈의 영향이죠. 따라서 지젝은 이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유물론은 전통적인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물질과 인간, 객체와 주체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사상적으로는 탈중심 혹은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들레즈 역시 물질과 세계를 관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휴머니즘, 곧 인간 중심주의에 머물고자 했던, 물론 그 인간은 노동자 지향적입니다만 순수한 영혼인 지젝에게는 신유물론의 객체 지향이 허황된 것으로 보였나 봅니다. 일면 공감도 되지만 안타깝기도 한 모습입니다.